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옥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 첫 방송은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안착됐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좋겠죠? 네, 실패할 수 없는 주제였죠. 그렇죠. 주제 자체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옥 기자님께서 좀 뭔가 이야기해 주실 것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교육뉴스는 어떤 거죠? 네, 오늘 이제 최근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사실 또 제가 발견한 기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 대한 기사이고요. 사실 그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논란이 좀 일찍이 있었고요. 작년에 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기초학력 미달인 것이 이제 좀, 결과가 좀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좀 컸었고,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올 3월에는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걸 좀 제정해서 초1부터 뭐 고1까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 등의 어떤 그 지원 내실화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긴 한데, 그 뒤로 사실 뭐 특별한 이제 어떤 뭐 조금 뭐랄까요? 그 이제 그 이상의 어떤 보도 없이 조금 이제 답보 상태였던 건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에 오늘자로 이제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바로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네네네. 조금 긴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현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학교별 뭐 줄 세우기 뭐 이런 뭐 일제고사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좀 이제 쓰면서 약간 그런 것들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했을 때는요, 이 검사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좀 기초적인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산수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제 비어있는 친구들을 이제 좀 이렇게 골라내고 그런 친구들의 어떤 학습 능력을 개별적으로 좀 돕는 차원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를 학교별로만 활용하기로 했고, 교육청 차원에서 뭐 통계로 집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워낙 이제 좀 우려가 있는 거죠. 혹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뭐 낙인 효과 낙인이 찍히진 않을까, 뭐 내지는 또 뭐 학교별로 조금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학교별 서열이 좀 이렇게 공개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좀 이제 의식해서 이런 이제 방안을 좀 내놓은 걸로 좀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앞으로 어떤 검시에 대한 이제 절차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세부적이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조금 학습적으로 좀 부진한 친구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아이들 대상으로 2차 진단 평가를 또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라든지 다른 어떤 특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조금 부진한 거다라는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걸러서요. 2차적으로 좀 걸러서 이제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 뭐 난독이라든지 뭐 난산 이런 식의 어떤 것들로 좀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서울시에서 뭐 학습 도움센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원해서 그런 데서 따로 조금 더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그 교육감의 어떤 뭐 이제 워딩으로는 아이들이 점점 또 줄어들고 또 한 명 한 명이 또 한국의 중요한 미래 교육의 인재인 와중에 단 한 명의 뭐 학생들도 좀 뭐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발표를 진단검사를 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이 그렇죠.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뜻밖이네요. 그 조희연 교육감님은 기본적으로 일제고사라든가 이런 어떤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상반되는 어떤 발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오히려 형평성을 위한 시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줄 세우기로 진행됐던 일제고사는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아니. 애들에 대한 어떤 평가는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그쵸. 초3서부터 네. 중1까지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그 기초학력 미달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게 학교를 갔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보통 수학이 한 10% 정도. 네네. 그러니까 전 10명 중 1명은 그 수학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많죠. 영어가 보통 한 5%, 6% 정도. 네. 이게 통계죠. 네, 아마 맞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교육부 통계가 2017년이랑 2018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학이 10%가 좀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네네. 비율이 좀 보여지게 있고요. 국어가 좀 그나마 제일 낮은데 4%, 뭐 2%, 네. 5%이 정도 선이고, 영어가 좀 국어보다는 좀 살짝 좀 높은 이런 수준으로 기초학력 미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학력 미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들을 어떻게 기초학력을 잘 기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느냐도 교육의 일환이 된다. 그렇다면은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평가를 보겠다. 네, 이런 게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생각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진단검사 도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먼저는 좀 구비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수 기자님, 이거는 기존의 일제고사랑은 조금 성격이 좀 틀리겠네요. 시험이라는 방식만 사실은 유사한 네. 거지 결국은 방향성은 완전히 반대라고 목적이 생각하시면 다르네요. 되고 목적이. 네. 옛날에 목적은 야 1등이 누구야 이런 관심. 네, 맞아요. 그냥 꼴찌가 예전의 누구이든, 지역은 예.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해를 이제 줄 세우기 위한 거였다면 여기서는 좀 힘든 곳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누가 힘든 애야 이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쵸. 네, 결국은 10%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 네. 친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이 되기가 쉽고 우리나라 현실상 이거 좋은 건데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공교육이 이제 붕괴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지원을 통해서 미리 선 네. 예방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맞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을 위한 교육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되게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게 이거 저도 이제 현장에 괜찮네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네.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좀 어떤 뭐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되는 정말 애들이 있나요? 비어 있는 경우들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미리 그러니까 지금 교원들이 사실 이제 따로 이러한 어떤 기초 학력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시는 교원들 의견이 아이들이 적어도 초 1, 2학년 때 혹은 뭐 그 다음으로는 뭐 3, 4학년 때는 기본적인 이러한 뭐 학습 능력이 조금 먼저는 갖춰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검증하거나 좀 진단할 만한 그런 도구들이 좀 마땅치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지자체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조금 더 체계가 생길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어떤 서열이 아니라 정말 말대로 지금 부진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습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고무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좀 뭐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뭐 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뭐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초등아이들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도된 어떤 예시문항을 봤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예시문항을 먼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주로 그냥 물어보려고 그런 하나요? 거예요. 이를테면 국어 같은 경우는 숫자 40은 뭐 40 또는 괄호라고 읽는다. 뭐 이런 식이면 사실 우리가 40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쉽게 알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런 부분들이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그렇고 뭐 중학생 중1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같은 경우도요. 수학 문제가 3 나누기 2분의 1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선지로 이렇게 뭐 예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정말 뭐 학력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단순히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좀 걸러서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좀 보수 교육을 충분하게 책임지고 서울시에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야, 서울시 교육청 그래도 이번에 좋네요, 그죠?
뭐 이런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좀 교육과- 뉴스로 그렇죠.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뉴스는 안 나오고 도대체 왜 자꾸 모든 뉴스가 지금 봉사 한쪽으로 표창장은 좀 너무 심했어요. 봉사 표창장은 아무리 봐도 봉사 표창장은 그냥 봉사 표창장 막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뭐 누구한테 상 받은 거 있는데 예전에. 자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뭐 저희는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뉴스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명의 학생에 대한 과잉 생산이 너무 좀 안타까운 거고요. 오히려 이런 좋은 뉴스가 청취자분들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뉴스로서 오히려 교육 뉴스에선 이런 것들이 이슈의 중심이 서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오 기자님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네요. 결국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학원에 가셨을 때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한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씩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학원의 마케팅용으로 네.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예전에 일제고사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기 위해서 일제고사를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교육의 줄세우기가 있었다면 이거는 내가 기초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기초학력을 길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학원의 공포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조희영 교육감. 그래서 제가 좀 근데 우려가 되는 건 이 통계가 좀 신중하게 쓰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교에다가만 준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또 우리나라 현실상 지역적 교육 격차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역별 통계가 나와버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서울시 서울시에서도. 요청이 하는 거니까 강북, 강남 뭐 이런 건데 아마 당연히 저희가 믿지만 그러나 좀 통계를 신중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 교육청에 검사분들은 안 계시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이 지원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추후로 더 나오겠죠. 네,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가볍게는 크게는 이렇게 굵직하게 내놓은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런 부분들 좋은 게 이제 제가 독서 수업을 하니까 이제 뭐 공립초에다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책값이 없어서 실제 책을 못 산 학생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죠.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럼 학교 도서관을 예서 어느 지역에 먼저 만들어 줄 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립초 이제 뭐 첫 번째로 먼저는 30% 정도는 학급당 50만 원 정도 이런 뭐 도서구입비 지원도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2023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확산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사실 초등 때는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셈 이게 사실 잘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어떤 대책들이 상당히 좀 반가웠어요. 네.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교육진담에서도 후원해주신 분들 돈 그동안 쌓아둔 거 싹 모아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지역 아동센터랑 지금 연결해서 지역 아동센터 그 도서 보급. 네. 물론 책은 저희가 좋아하는 책으로만. 좀 쌓였나요? 좀 그때 한 10만 원 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10만 원 내주신 분은 그 지역으로 바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감사합니다. 십시일반 그 모아주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번 명절 이후에 또 지역 아동센터와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도서를 갖다가 구입 비용으로 내고 아마 그 책 같이 읽어보기 위해서 제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데 가보면은 책을 읽고 싶은데 실제 책이 없어서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신청한 책을 막상 사줄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없는 문제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면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 청취자분들도 많아지고 네트워크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은 안 보는 책을 기증하는 기증해 형태로.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각자 아동센터 왜냐면 이게 그 특정 제목을 뭐 팟캐스트니까 얘기도 되잖아요. 천재교육 뭐 한국사 만화 시리즈 라이브 한국사 라이브 과학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집에 가면 이제 그 20권짜리 만화로 해가지고 이 초등생 때 참 인기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Y 시리즈 이런 것들. Y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집에 그냥 두시고 버리시잖아요. 그럼 이건 나중에 그냥 다시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폐품이거나 종이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엔 여전히 책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일도 좀 저희가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훈훈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귀가 정화되는 것 같네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뉴스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서울시 교육청 조혜연 교육감님이 좋은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언론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제고사처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학원들이 이것을 일제고사와 같은 형식의 마케팅으로 이용할 때 그런 어떠한 걱정에서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훈훈한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름 원래 그 준쌤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또 바뀌셨어요? 바뀌었어요. 네, 결국은 가가지고 제가 민우라고 얘기했어요. 잘하셨어요. 원래 민우 아니셨어요? 네, 원래 민우였는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우가 민우가 나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치자분들 그냥 네. 저는 앞으로 민우쌤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 추석 당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도 방송은 진행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훈훈하게 형평성과 관련된 공정한 이런 아름다운 뉴스를 다뤘다면 다음 주는 조금 이제 다시 수월성 교육, 그렇죠. 경쟁 이런 경쟁. 주제로 한번 살짝 뉴스가, 그러면 다음 주 방송 주제가 뭐 결국은 지금 고입 대입 시즌이니까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선호도 조사 같은 거? 네. 설마? 그게 나오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선호도 고등학교 어디인가? 이런 정치가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육 뉴스 브리핑 다음 추석 금요일 날 격주로 이렇게 할 거 한 주는 자극적, 한 주는 훈훈한 거. 그럴까요? 단짠인가요? 단짠. 원래 단짠 한 번 빠지면 네. 헤어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정말 맛있는 빵집도 찾아냈거든요. 그럼 제가 자극을 담당하고 옥 기자님께서 훈훈함을 담당하시는 걸로. 유기농 이런 거. 이미지 관리하시는 걸로.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찾아낸 빵집까지 같이 소개해 주시는 걸로. 네, 속이 편안한 빵집이에요. 천연 효모 발효종으로 만든다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네. 네. 근데 지역에 따라서 좀 멀 수가 있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추석 때 고등학교 선호도에 대해서 저희 뉴스 교육 뉴스 브리핑에서 다루겠다. 교육진담 교육 뉴스 브리핑은 다음 주 추석에도 찾아뵙도록 미리 약속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뉴스 찾아주신 옥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